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STI 리포트를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한 현재까지 나왔었던 리포트를 쭉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따뜻한 코멘트, 리액션 감사드립니다. 본 영상은 저 개인적인 분석을 공유해 본 것이니까 통찰력이 부족하고 오류나 부족함은 많을 수 있음을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용적인 태도보다는 비판적으로 들어주시고 관련 주식의 매수 매도 추천을 위해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네. 리포트를 요약하는 목적은 저는 이게 꽤나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시장에 잘 알려진 투자 요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주요한 어떤 포인트들을 좀 추려가지고 이제 관찰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그런 요소로 어, 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히스토리 측면에서, 그러니까 역사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 연초에는 어떠한 것들을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뭐 연말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잘 구현이 잘 발현이 됐는지 혹은 계속 지연이 됐는지 이런 흐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게 좀 용이하다, 그런 측면에서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적 측면에서도 이제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을 하는지, 추가적으로 실적의 업사이드를 가져갈 요소가 뭔가 더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리포트들이 꽤나 그 텀을 가지고, 기간적인 어떤 기간을 가지고 리포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데이터를 좀 산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전체 리포트를 하나의 흐름으로 쭉 읽게 되면은 이제 좀 조직화하기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이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전체적인 이 구조에 따라서 좀 조직화하는 게 좋아 보여서 이런 장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리포트마다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들이 있고 좀 빈틈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리포트 간의 비교를 통해서 뭐 교차 검증이 된다거나 상호적으로 이제 보완적인 측면을 갖는다거나, 또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리포트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스터디 포인트로 잡는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빈틈을 좀 메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포트를 이렇게 쭉 한 번에 요약을 하고 구조화시키고 조직화시키는 것을 꽤나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를 요약을 해서 나왔었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STI라는 기업은 이제 본업 측면에서는 이제 CCSS를 기반으로 2023년까지 안정적인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본업은 이 STI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오랜 어떤 납품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STI의 본업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은.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 본업에서도 해외 고객사, 중국향 해외 고객사가 확대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본업 측면에서 이제 향후 추적을 해야 될 사항은 2022년 3분기, 4분기 분기당 한 매출은 1200억 정도 이상, 그리고 OPM은 10% 이상이 나오는지, 한 요 정도 기준이 시장에서 보고 있는 꽤나 공격적인 수준의 어떤 그 실적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업이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반도체 업황이 안 좋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를 굉장히 그 슬로우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상태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반도체 업황, 특히나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에 실적 감익이 나온다거나 이 컨센서스가 하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거 버는 돈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 뭐 PER이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먹히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어찌됐던 간에 포워드 PER을 기준으로 싸다라고 말을 한 건데, 향후 실적치가 굉장히 낮게 떨어지면은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신규 촉매 관련해서는
이제 신규 장비 기반으로 추가 업사이드 요인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규 장비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의 외형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과 동시에 이제 기존 CCSS가 이제 장치 산업 혹은 인프라의 장비라고 한다면 이제 신규 장비는 말 그대로 장비이기 때문에 이제 멀티플의 릴레이팅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장비 멀티플이 장치나 인프라 멀티플보다 높기 때문에 이 신규 장비가 얼마나 잘 준비가 되느냐 그리고 실적을 가져올 수 있느냐는 기본적으로 매출의 외형을 성장시키고 멀티플 릴레이팅 요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STI는 이 리플로우 장비와 FCBGA 현상기가 이제 선봉으로 한 2022년부터 이제 실적이 찍히고 있고, 그다음에 2023년에는 잉크젯 OCR 장비가 후발주자로 진행이 되겠고, 이게 약간 이 기대치가 꽤나 높은 이런 메인 어떤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장비 관련해서 향후 추적해야 될 사항은 이 웹 시스템의 매출 성장성을 보는 겁니다. 이게 왜 웹 시스템이라고 하냐면 이제 STI의 뭐 사업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CCSS로 항목화 카테고리가 돼 있는 게 있고 웹 시스템으로 카테고리가 돼 있는 게 있는데 이 웹 시스템에 이런 신규 장비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웹 시스템의 어떤 매출 상승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사이클, 지금은 반도체가 상당히 안 좋을 때니까 앞으로의 반도체 업사이클을 내가 좀 베팅을 하고 거기서 수익을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포인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감익이 되지 않아야 되고 그 포워드 실적이 뭔가 낮아지지 않아야지 이게 계속해서 저평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잘 받쳐주면은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알파의 요소를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어떤 반도체주를 사더라도 어떤 반도체주를 꼽더라도 다 저평가로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게 저평가가 진짜 저평가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감익이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이 차원에서 이제 CCSS가 반도체 사이클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업사이클이 나올 때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신규 촉매가 좀 발현이 되고, 야 얘네들은 실적 반도체 업사이클도 먹는 와중에 멀티플 릴레이팅까지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잉크젯 OCR 장비는 추가적으로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잉크젯 OCR 장비가 어떤 향후 기술 트렌드에도 맞아 보이고, 그리고 업사이드도 매출, 그러니까 외형 성장의 그 업사이드도 꽤나 클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STI가 이 잉크젯 OCR 장비를 잘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차세대 주력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STI가 개발하는 이 OCR 장비의 어떤 경쟁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검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STI의 어떤 그 투자 포인트를 좀 요약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나쁘고 이제 업사이클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이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꽤나 편안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반도체의 이 하방 사이클을 이제 본업인 CCSS 실적으로 잘 버티고 이제 업사이클을 기다릴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신규 장비의 성장으로 인한 추가적인 매출 성장 및 릴레이팅을 기대한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리포트들에서 좀 주요한 포인트라든지 좀 겹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좀 머릿속에 딱 넣고 가면 좋을 것이, 현재 컨센서스는 22년에 한 4,157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400억 정도, 그리고 23년에는 한 5,100억이고, OP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650억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가 유지만 되어줘도 상당히 업사이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컨센서스가 얼마나 좀 덜 하향이 되거나 혹은 이걸 버텨주거나 이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리포트를 읽으실 때도 계속 이 실적 같은 얘기가, 실적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한 2022년은 한 4천억, 400억, 23년에는 5,100억, 650억 정도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DB의 어규진 연구원이 그 2월 달 정도에 내주신 리포트입니다. 현재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약간 공격적으로 추정을 한 리포트고요. 여기서 좀 핵심적으로 뽑아낼 사항은, 이제 이 STI는 이 인프라 장비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황 따라 분할하여서 수주를 하는 반면에, 이 CCSS 같은 인프라 투자는 좀 적극적인 편이다. 이 신규 공장 스페이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공장을 좀 많이, 처음에는 뭐 장비를 들여놓지 않더라도 좀 이제 신규 공장은 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사실 다른 반도체 장비주와 좀 차별되는 STI의 어떤 좀 안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실적이 가미가 되지 않아야지 이제 좀 저평가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측면에서도, 이런 측면 때문에 이제 STI는 어느 정도 이제 실적 감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조금은 안정적인 차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리포트는 이제 21년 4Q의 실적을 리뷰를 하면서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삼성전자향 대규모 수주 덕분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한 2022년 상반기에도 호조세가 지속될 것 같다. 왜냐하면 수주 잔고가 좀 2월이 됐고 신규 수주가 지속이 됐고, 지속되는 것을 기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도 요거는 잘 발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한의 고영민 연구원이 똑같은 시기에 나왔었던 이제 실적 리뷰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약간 공격적인 추정을 해주셨고, 이제 핵심 사항은, 여기서 이제 고영민 연구원이 좀 주목을 해주신 거는 이 해외 고객사의 다변화, 그러니까 해외 고객사로 다변화하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제 여기서 중화권 매출, 중화권 수주가 있고, 실트로닉으로, 이게 독일 업체로 알고 있는데 독일의 웨이퍼 업체인 실트로닉으로의 수주가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약간 간략하게 이게 신규 장비 매출은 컨센에 반영하지 않은 약간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본업 플러스 신규 장비가 반영이 됐을 때 추가 업사이드가 나타난다. 그래서 해외 고객사 향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해서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OPM도 10%가 나와서 이제 컨센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신규 장비 매출을 만약에 반영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더 상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논리의 리포트였습니다. 다만 이제 4Q 21년에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는 했는데, 이거는 약간은 조금 그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실적이 그 수주 금액이 반영이 갑자기 많이 됐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회성으로 보고 있었고, 실제로도 이런 식의 트렌드를 가지고 실적이 움직였습니다.
다음은 한 2월 달쯤에 또 비슷하게 나왔었던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연구원의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는 약간 실적은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주셨고, 핵심 사항은 일단 2월 24일쯤에 이제 YMTC로 수주를 했고 슬러리 공급장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CCSS로 카테고라이즈가 되어 있긴 하지만 슬러리 공급 장비는 그래도 조금 신규 장비에 속하는 그런 장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4년 만에 다시 YMTC로 수주가 됐다. 그러면은 이 YMTC 수주를 레퍼런스로 해서 이제 저변 확대에 용이하다. 뭐 다른 뭐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도 있겠지만 다른 반도체 기업에서도 이제 보여줬던 거지만 이제 YMTC로 먼저 수주가 되면은 뭐 여러 다른 어떤 중화권 업체로 저변을 확대하는데 상당히 용이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뭐 STI도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 STI는 CCSS 중심이라서 이제 전통적으로 멀티플이 낮다. 그리고 삼성전자 의존도가 크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좀 저평가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22년 중화권 매출이 꽤 좋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견조한 실적에 추가적인 업사이드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고객사가 다변화됨에 따라서 이제 멀티플 릴레이팅이 기대가 된다. 뭐 이 정도로 뭐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여기서 그 추가적인 업사이드 가능성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평택,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수주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텍사스 파운드리 향으로 이제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잉크젯 장비의 수주는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보수적 추정치고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22년의 매출을 본다면은 사실 뒤에서도 계속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잉크젯 장비는 약간은 좀 요원한 상황이고, 얘네는 한 2023년에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매출이 뭔가 견조할 것 같다. 뭐 삼성전자도 있고 앞서서도 봤지만 이제 쉘이라든지 인프라 장비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빨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중화권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고객사들이 뭐 마이크론을 기존 어떤 고객사가 되었었는데 이제 웨이퍼 제조사인 뭐 실트로닉, 그리고 중국 반도체 업체들로 이제 해외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키움에서 나온 한 4월달 리포트입니다. 뭐 여기서도 약간 보수적인 추정치를 제시해 주셨고, 그다음에 핵심 사항은 뭐 해외 고객사 수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 중국의 YMTC라든지 차이나스타, 그리고 독일의 실트로닉,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짧은 리포트를 내주셨습니다. 다음은 대신에 한경래 연구원께서 한 4월 달쯤에 리포트를 내주셨습니다. 실적 추정치는, 그러니까 리포트는 현재 컨센과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을 해주고 계셨고, 핵심 사항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이제 YMTC 향으로 이제 283억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중국향 수주가 꽤나 늘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서도 이제 신규 장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신규 장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일단 리플로우 장비는 21년 첫 수주가 됐는데 고객사로부터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FCBGA 현상기는 이제 국내 고객사로도 이제 납품을 했었고, 이제 기존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제 국산화 관련한 트렌드로 이제 기존 국산 업체, 국내 업체로도 좀 수주가 됐었고, 향후 이제 글로벌 PCB 업체향 수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뭐 PCB 업체향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그림 차트를 좀 스캔을 해 봤는데, 뭐 국내 CCSS는 이제 STI와 한양 ENG가 과점화를 하는 거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장비 라인업은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할 기회가